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산 시스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창업 단계 넘어서서 경영 단계로 넘어가면 순서가 고객 시스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 이제 경영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보통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창업 단계에 생산 시스템도 같이 세팅을 합니다.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품이 있어야지 판매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하는데 제조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생산 체제로 안 가고 초기에는 그냥 수공업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소량 생산 형태로 시작을 하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는 생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오너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고객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뭐 제품을 못 만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니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시스템이 세팅이 돼가지고 돌기 시작하고 이제 고객이 점점 늘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시간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먹고 살만해져요.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직장 다닐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 딱 오는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지금도 창업자들이 오너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뭔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고 뭘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간 관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가 사실은 이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업화입니다. 그래서 이 분업화가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소량의 주문 생산 시스템에서 주문 생산 체제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방법이 이제 이 분업화예요.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뭐 옛날에 역사 시간이나 이런 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이 자동차가 원래는 주문 생산 수제 자동차로 다 나왔었는데 미국의 포드라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벤츠 같은 사람이 벤츠가 이제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 사람은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자동차를 자기가 발명하고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니까 자동차 하나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죠.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를 만들려면 엄청난 내공과 경력이 있어야지 자동차 만드는데 가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부 분업화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차체 넣고 바퀴 달고 그다음에 뭐 엔진 얹고 뭐 이런 작업들을 전부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평범한 직공들이 앉아서 한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한 사람은 뭐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이 분업화가 이제 공장에 도입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이 극도로 올라간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업무의 복잡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왜 저게 어렵냐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이 초보자들은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그걸 전부 나눠 놓으니까 업무의 복잡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업무의 복잡도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는 경력이 한 10년 정도 돼야지 그 업무에 투입을 할 수 있었다면 퀄리티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1년 정도만 교육을 받아도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10년 된 경력자는 아무리 찾아도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짜리는 몇백 명을 우리가 채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서비스업에도 도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한 5가지 단계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프로세스를 일단 정리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레시피를 적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산 프로 정리한 거를 그 각 프로세스가 나눠지잖아요. 그걸 전부 모듈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항목들이. 예,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모듈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듈 중에서 단순 작업만 따로 빼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바한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한테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거를 컴퓨터나 이런 걸로 자동화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쭉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전체 일이 내가 한 10개 정도의 모듈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처음에는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이 한 7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확 줄죠. 그래서 요걸 점점 나누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빼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한 2개 내지 3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난 그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수량이 확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두세 개 남은 것도 이 전체 프로세스를 몰라도 되는 거면 얘도 완전히 넘길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뭐 한 시니어 정도에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뭐냐 하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인데 이제 이렇게 맡겨놓고는 그 다음에 이 각 모듈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듈을 실행하는 순서, 일종의 매뉴얼이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일단 간단하게 기록을 해놔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럼 이제 알바한테 맡기면 그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장의 이런 조립 라인 같은 데 보면 그 조립 라인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앞에 공장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테이블 있으면 요 앞에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여기다가 요거 3개 이거 조립해 가지고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요거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직원들은 이 기록해 놓은 순서 보고 요 순서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개선할 사항들이 떠오릅니다. 초기에는. 예,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추정 사항이 생기면 얘로 기록을 고쳐요. 그래서 요 4번하고 5번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록을 고쳐서 그거 보고 일하고 고치고 일하고. 예. 여기서 여기까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업무 복잡성을 완화하는 단계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복잡성을 완화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제가 디질로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옛날 도요타에서는 뭐 카이젠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 개선사항을 찾아서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그걸 계속 돌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순서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돌리면 생산 시스템은 우리가 충분히 세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 시스템도 모델이 있겠죠. 그죠? 생산 시스템이 있고 고객 시스템이 있으면, 그죠? 생산 시스템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생산 시스템 따라서 고객 시스템이 세팅이 됐지만 지금은 고객 시스템에서 생산 시스템이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2.0 시대는 퍼널 모델이니까 그래서 이 퍼널 모델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 하면 생산 시스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생산 시스템이 아까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퍼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료가 들어가면 원료나 재료가 들어가면 쭉 돌아서 여기서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뒤따라 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객 시스템도 유통망을 따라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딜리버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유통이라는 게 뭐 고객을 모은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냥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객을 막 열심히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유통망만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렇게 쭉 제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고객 쪽으로 제품이 흘러가는 거지 고객을 뭐 불러 모은다 뭐 이런 개념들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선형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3.0 시대는 고객 시스템 우위의 시대니까 3.0 시대는 고객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객 시스템이 순환 모델이기 때문에 생산 모델도 순환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고객이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에 2.0 시대는 제품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면 여기서는 고객이 중요해지니까 고객의 흐름 따라 생산 모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타겟 풀에 있던 사람이 신청 단계에 왔다가 경험하고 그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반복 구매를 하고 반복 사용을 하는 이런 구조라면 직원들이 그 각각의 포인트에 이렇게 서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고객들이 해야 될 일을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시나리오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고객이 이런 시나리오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업무를 정리한 게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가 요겁니다. 요런 걸 해라라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요게 정리가 딱 되면 이걸 보고 액션을 하는 겁니다. SPA 시스템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SPA라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생산 시스템 중심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정리를 했다면 3.0 모델에서는 시나리오를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시나리오 정리,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정리, 그리고 나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시간을 빼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가장 이제 제대로 한 데들이 이제 서비스 업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들이죠. 그래서 이런 맥도날드 같은 데들은 그런 게 이제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굳이 셰프가 있지 않아도 그죠? 그냥 알바들이 모여서 일을 해도 괜찮은 퀄리티의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